안녕하세요. 베트남 경제연구소 베타고입니다. 주간 글로벌 경제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 무주택자 골로 간다. 집주인인 게 죄냐? 전월세 무한 연장에 쏟아진 비난. 정부와 여당이 지난 20대 국회 회기 내에서 추진하지 못한 임대차 보호 3법을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하자 주택시장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 신청국원은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겠지만 시행 직전 집주인들이 전월세 가격을 확 올리면 세입자들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임대 수익률이 낮아지면 건설사와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공급을 더 줄일 공산이 크고 계약갱 신청국원은 전월세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할 것이란 해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2.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국가대무 1000조 넘는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우리나라 국가대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습니다. 2023년에는 국가대무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 살림의 수입과 지출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올해 112조 2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또 불안해진 부동산 시장. 정부, 군포, 인천, 안산, 대전 주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인천 연수구와 서구, 경기 군포시, 안산 단원구 등 수도권 비규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으로 신규 편입될지 주목됩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주택 동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진행 중입니다. 4. 문 대통령이 말한 평등 경제 뜻은? 경제 민주주의 코로나 버전.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평등 경제에 대해 경제 민주주의의 코로나 버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제33주년 6. 식민주항쟁 기념식 연설에서 지속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5. DGB 대구은행, 베트남 호치민 지점 본인과 승인. 기가바이트 대구은행은 지난 9일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호치민 지점 개점의 본인과 승인서를 받았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본 승인은 지난 2014년 사무소 개소, 2016년 지점 설립 허가 신청 후 이루어진 것으로 근본본 승인서 수령으로 DGB 대구은행은 본격적인 영업 준비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타 외국계 은행 지점 설립 허가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린 사례에 비춰볼 때 DGB 대구은행의 호치민 지점 본인과 승인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에 대해 DGB 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부 관계자는 1967년 설립되어 반세기 이상 지역과 함께 성장해온 지역은행의 장점을 살려 지역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취지를 최대한 활용한 것이 본인과 승인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전했습니다. 6. 베트남 진출한 기업, 공급망 다변화 필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일 펴낸 코로나19 대베트남 경제의 파급 영향과 원인에 따르면 베트남 수출입 시장과 제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비일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소수시장의 편중된 수출입 구조 등은 베트남 경제가 코로나19 타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 위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등을 적극 활용해 수출시장과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면서 중국 공급망 단절에 대비해 현지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7. 경주시 물정화기술 해외 진출 첫 성과 베트남 수출 1호. 경주시가 물정화기술의 해외 사업 진출을 추진 중인 가운데 첫 성과로 베트남 수출 1호를 달성했습니다. 시는 현재 베트남 전역을 대상으로 합폐수 처리 장치 보급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베트남 선화그룹과 베트남 수처리 사업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선화그룹은 하루 100톤 처리 규모의 경주시 물 정화 기술 장치를 구매해 우선 하노이 동아인구에 설치하고 6개월간 성능 테스트를 거친 후 하루 1000톤 규모의 하수 처리장에 추가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8. 위연준, 제로금리 유지 2022년 말까지 금리 인상 없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상당 기간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불거진 올해뿐만 아니라 내후년 말까지 이 3년간 초저금리를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연준은 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0.00%에서 0.25% 사이로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9일 2분기 대기업 체감 경기 11년 만에 최저치. 코로나 19발 경기 충격에 일본 대기업들의 2, 4분기 체감 경기가 리먼 사태 직후인 200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일본 재무성과 내각부가 11일 발표한 2, 4분기 기업 경기 예측 조사에 따르면 일본 대기업의 전 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마이너스 47.6을 나타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 4분기 당시 마이너스 51.31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0. 대만 TSMC 2분기 파원들이 점유율 51.5%, 삼성전자는 18.8% 예상. 대만 파운드리 기업 TSMC가 2분기에도 파운드리 시장을 과점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11일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이번 지분기 세계 파운드리 시장 규모는 189억 300만 달러로 2019년 2분기보다 23.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이 확대되면서 반도체와 관련한 새로운 수요가 파운드리 산업의 전체 매출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업에 따라서는 TSMC가 매출 101억 500만 달러를 거두며 점유율 51.5%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30.4% 늘어나는 것입니다. 2위인 삼성전자는 매출 36억 7,800만 달러를 내 점유율 18.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여전히 TSMC와 격차가 크지만 점유율만 놓고 보면 올해 1분기에 15.9%보다 높아진 수치입니다. 삼성전자는 퀄컴으로부터 그램 통신용 AB를 수주하는 등 7나노급 공정에서 안정적 수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그램 스마트폰이 확대되면서 이미지 센서 및 디스플레이 구동 칩일감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상 주간 글로벌 경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